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크를 왜 안 쓰세요? 다른데 지금 난리예요, 난리. 휴강한 데도 많더라고, 이번 주에. 네.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진도 끝내는 주인데, 지금 중계 보수부터 할 차례죠? 네.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중계 보수에서 229페이지 보면 25번 문제 했습니까? 안 했죠? 거기서부터입니다. 25번 문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중개보수는 거래를 완성한 개공에게 중개 의뢰인이 지불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갖는다. 상식적인 얘기죠? 네. 2번. 의뢰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의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중개를 하죠? 말이 이상하잖아요. 의뢰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보수청구권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물건 주인은 원래 그 부동산에 내놓은 게 아니고요. 벼룩시장 같은 데 내놓은 거예요. 벼룩시장 보고서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업소 사장님이 전화합니다. 내놓으셨죠? 우리가 그거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데려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겠어요? 물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물건 보여줄게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되면 어때요? 그 물건 내놓죠. 벼룩시장에 광고한 그 의뢰인이라고 볼 수 없죠. 벼룩시장에 광고 올리신 분은 그 부동산 사무실에다가 팔아주시오 한 적 있나요? 없지. 손님이 있으니까 물건 보고 싶답니다. 와서 보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벼룩시장 보고 전화한 거죠. 근데 마음에 들어 하니까 계약서 씁시다 해가지고 계약서를 딱 썼어. 그럼 그 부동산 사장님은 자기 가게에 왔던 손님한테는 당연히 복비를 받을 수 있겠죠. 구해달라고 한 분이니까. 근데 벼룩시장에 광고한 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어떻게 해요? 팔아주십시오라고 한 적 있나요? 없어. 벼룩시장에 광고만 냈을 뿐이에요. 복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벼룩시장에 광고한 사장님은, 의뢰인은, 벼룩시장에 광고하신 분은 복비 줄 필요가 없어요. 복비 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은 어떻게 말을 하셔야 돼? 저희가 그거 물건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러 갈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제가 그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손님 얘기하기 전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가지고 계약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손님을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딱 있다는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의뢰를 끌어내야지. 그러면 받을 수 있지?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우리 손님이 보자고 하는데 가서 봐도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의뢰가 없었기 때문에. 총기한 차이죠? 그래서 나온 지문입니다, 이게. 이번 지문이. 하여간 보수 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의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간의 중개보수 부담에 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중개보수는 쌍방이 어떻게 부담하죠? 각각 부담하는 거죠. 4번. 의뢰함에 있어서 중개보수의 액수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이거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 이거 저희 30평 아파트 요거 요새 얼마쯤 가요? 자기가 물건 내놓으면서 가격을 알아봐. 그 11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장님이 대답하니까 11억에 팔아주세요.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팔아준 거야.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서 부동산 사장님은 그분한테 복비 주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제가 11억에 팔아달라고 했지 언제 복비 준다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내가 복비 준다고 언제 그랬어요? 팔아달라고 했지. 복비 준다는 얘기 안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장님은 복비 받으려고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액수를 약정하지 않거나 또는 준다고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어도 의뢰의 계약이 되면 주는 거잖아요. 이거 4번 틀렸죠? 그러니까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판례들이 나온 거예요. 4번 틀린 겁니다. 보증권이 인정돼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 체결에 있어 중개행위가 거래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계약서는 소개한 개공이 못 써준 거예요. 자기들끼리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약서 쓰기 전에 가격 맞춰주고 이산날짜 잡아주고 이거 다 했어요. 물건 보여주면서 설명도 다 하고 계약서만 못 써줬어. 자기들끼리 쓰는 바람에. 그러면 이때는 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못 해줬지만 역할이 있는 거죠. 이때는 보수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지.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면 복비 받는 겁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건 아까 3번, 4번. 예. 자, 28번 가시겠습니다.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보수는 양쪽한테 따로따로 받는다고 그랬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한도 있죠. 한도. 일방 한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택이니까요. 조례표 있죠? 28번 문제입니다. 주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습니다. 1번이. 근데 1번을 고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이렇게 바꾸면 1번 틀립니다. 왜 틀리죠? 주택의 물건은 시도 조례표가 없습니다. 주택일 때만 시도 조례표가 있으니까 주택이라고 쓰는지 주택 외 물건이라고 쓰는지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1번 같은 거. 2번. 임대차의 월차임이 있을 때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갖다가 합산한 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래 기준금액으로 정하며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근데 이 기준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한 건데 5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뭐죠? 미만입니다. 미만, 5천만 원 미만. 되게 어려운 겁니다. 5천만 원 미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3번 주택과 주택 외의 혼합 건축물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따라갑니다. 이상일 때는 주택.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외. 여기도 미만이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미만. 요쪽 부분에 보수 부분에서는 다 미만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2분의 1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외. 이렇게.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곱하기 얼마? 70. 이렇게 한다고요. 월세에다 곱하기 70 한다고요. 둘 다 미만, 미만이죠. 미만 두 번 나와요. 여기서. 보수에서. 4번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개공은 그의 귀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법 규정에 따른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아까 했던 거죠? 5번 계약의 이행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가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 이 뜻입니다.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손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고의와 실 때문에 계약이 무효됐을 때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이 깨졌을 때는 누구 책임인가를 꼭 따져보시는 거. 당사자 책임일 때는 그래서 개공한테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거고, 개공의 책임일 때는 깨진 것이 못 받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틀린 건 2번이었습니다. 자, 235페이지 가십니다. 33번 문제. 옳은 것은 교환계약의 경우는 교환대상 33번입니다.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 가액을 거래금으로 해서 복비를 계산한다. 평균 금액 아니고 큰 금액. 교환 그러면 뭐예요? 큰 금액. 둘 중에 큰 금액. 2번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틀렸죠? 임대차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본다. 틀린 거고 2번. 3번 주택 외 중개상물은 그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요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외 물건은 시도 조례표 없어요. 자, 4번 주택 외 중개상물의 보수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이 각각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의뢰인과 개업공인회사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한다. 주택 외 물건은 1천분의 9 범위 안에서 쌍방한테 따로따로 받는데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하에 결정한다. 이렇게 해놨죠? 조금 미흡합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주택 외 물건이 두 종류예요. 하나가 뭐죠? 주거용 오피스텔. 또 하나는 뭐죠? 나머지예요. 그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 교환이 0.5, 임대차가 0.4. 기억나십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리고 나머지 물건일 때가 0.9예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4번이 완벽하게 맞으려면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라고 하셔야 되죠. 주택의 물건이 두 가지죠. 예? 아니, 주택 외의 물건의 종류가 국토부령에 가면 두 가지로 나눠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랬을 때는 매매 교환이 0.5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차 등이 0.4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빼고 나머지 물건들 토지며 상가며 공장이고 이거 0.9%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 여기서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주택의 물건은 요거다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 가버리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맞으려면 이거 답이 4번으로 돼 있죠? 4번이 맞으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뭐 하고요? 제외라고 하셔야 되지. 그래야 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 지금 동그라미 4번처럼 나오면 오류예요. 오류. 그러면 반드시 이걸 묻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주택 외라고 할 게 아니야. 토지, 상가, 공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려면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을 어떻게 고쳐놓으면 좋냐면 그냥 상가라고 하세요. 상가. 그러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를 낸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답은 4번으로 돼 있지만 5번은요. 주택 임대차의 중개의 경우는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임대차가 1천분의 9인가요? 1천분의 8이죠. 오늘 진도 끝나는 날인데 주택일 때는 여기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국토부령 이렇게 되면 여기 가면 나뉘죠. 매매 교환이 0.9 이렇게 되고요. 임대차 등이 0.8이잖아요. 이걸 묻고 있잖아요. 주택이라고 돼 있고 임대차는 어떻게 0.9가 아니고 8. 이거 잘 바꿔요. 매매 쪽이 좀 더 세요. 응? 됐습니다. 일단 답은 4번으로 하시고 4번을 갖다가 상가라고 딱 구체로 정한 게 더 정확하겠어요. 넘어갑니다.
35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십니다. 35번 계산 문제인데 자, 뭐 YC X주택 막 이런 게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갑이 을한테 요걸 요렇게 팔고서요. 을이 병한테 월세를 놓은 겁니다. 이렇게 월세 임대차죠. 여기 2억에 팔았는가요? 2억? 여기 세를 놓을 때는 3천에 20만 원인가요? 2천에 30인가? 아, 3천에 20. 그럼 요 을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2장 쓴 거잖아요. 계약서 2장 썼죠? 을은. 그럼 을 같은 경우 계약서 2장 썼는데 이때 복비 받을 때 여기에 매매권 하나 이것도 내야 물어야 되고 월세권도 물은 거예요. 주택이니까 조례표가 적용되겠죠. 그 조례표가 밑에 거잖아요. 거기에 따르게 되면 요게 지금 2억짜리 매매면 0.4예요. 그렇죠? 2억 이상 칸이 적용받기 때문에 0.4면은 80만 원이고 한도액 있습니까? 한도액은 없고 뭐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요게 80이니까 일단 80 부담하시고 여기는 또 요것도 부담해야 돼. 그죠? 요것은 이제 임대차 등이니까 그 박스에서 밑에 거 임대차 등 보시는데 요게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하니까 딱 5천 나와요. 이렇게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미만이 아니죠.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곱하기 70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5천만 원이다 그랬을 때는 0.5입니까? 0.4입니까? 0.4가 되죠. 5천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5, 4, 20, 20만 원. 근데 한도액 있나요? 아, 있긴 있습니다. 30만 원. 이거 넘으면 안 되죠? 안 넘었죠? 요거. 둘 중에 적은 거.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80만 원하고 20만 원 더해서 이게 자기가 부담할 복비는 100만 원.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제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건이 있을 때 100만 원을 다 받겠습니까? 이분한테 깎아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1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A가 을한테 받을 수 있는 사장님이 을한테 받을 수 있는 했으니까 답이 얼마야? 100만 원 합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갑이 을한테 팔았고 을이 그대로 갑에게 만약에 월세를 다시 놨다 그렇게 되면 이 조건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같은 부동산을 동일한 당사자가 매매를 포함해서 2개의 거래를 한꺼번에 했죠. 동일한 기회에. 그러면 요건 못 받고 매매 한꺼번에 받으니까 그때 받는 복비는 얼마가 돼요? 80이 되겠죠. 이렇게 80. 응? 요거 아닐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 잘 보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이제 교육으로 가는데요. 239페이지 가보십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네. 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되겠다. 연수교육은 일하다가 중간에 받는 게 돼서 대상자한테 사전 통지하는 제도가 있죠.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까?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 그죠? 통지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도지사입니다. 등록관청이 통지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시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험생은 10%가 안 될 겁니다. 연수교육 받으시오라고 통지서를 누가 보내요? 등록관청 아닙니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3번에 1번 지문을 딱 내놓으면 어디에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봐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 거기를 막 볼 거 아니에요? 맞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니까 앞에가 시도지사가 아니고 등록관청은 할 수 있잖아. 처음에 지금 시도지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바꾸시면 어려운 문제가 돼요? 등록관청은. 그러면 등록관청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연수교육 나온 동그라미 1번 지문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두 군데를 꼭 보는 습관을 들이시라. 2년이 되기 2개월 전하고 앞에 시도지사하고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준비가 돼요. 그 다음에 2번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관뒀거나 잘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오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공이 될 때 실무교육을 옛날에 받았었죠. 근데 1년 안 돼가지고 다시 지금 오픈하려고 하죠. 같은 내용의 교육을 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면제죠. 2번 틀렸죠?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3번 실무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죠? 이빨 싸움이 죽이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실무교육 시간은 여기 중기업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은 28, 32. 이빨 싸움이 죽인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요건 경매 실무교육 시간이죠? 이빨 싸움이 죽이네. 이빨 싸움이 죽이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이빨 싸움이 되는 게 누구하고 누구냐면 저희 안사람하고 둘째가 싸움이 됩니다. 응? 둘째가 한마디도 안 칩니다. 엄마와 해서 오히려 엄마가 밀립니다. 저하고 저 안사람이 싸우면 100전 100승입니다. 저희 안사람이. 저 한 두세 마디 하면 벌써 한 열 몇 마디 해가지고 끝나버려요. 벌써 제가 잘못한 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 끝났어 이제 상황이. 그러네 이렇게 하고. 근데 저희 안사람하고 저희 둘째가 싸우면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비등비등해. 둘이. 그러니까 좀 우리 첫째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둘째 놈이 아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둘째 놈하고 이제 조금 둘째 놈이 더 크면 엄마가 질 것 같아. 지금까지는 엄마가 좀 이기긴 한데 그래도 거의 비등비등. 이빨 싸움이 죽이네. 실무교육 시간입니다. 이건 두 개를 연달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법상의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시시권자는 시도지사뿐이다 했는데 틀린 게 실무교육의 시시권자는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그러나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한청. 그래서 4번 틀리고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2년마다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을 사람 누구? 연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 개공하고 소공까지만.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보조원은 처음에 시장 진입할 때 직무교육 받고 끝이에요. 중간에 뭐 받는 거 없어요. 보조원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 1번이겠죠? 자, 4번 문제 가십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연수교육이죠. 이 교육에서 잘 내는 건 뭐냐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막 바꿔요. 바꿔. 그 이름을. 그래서 틀리게 잘 냅니다. 1번이 그런 형태. 2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책임자가 될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책임자가 되려고 했을 때 받은 교육은 실무교육이죠. 연수교육 아니죠? 실무교육. 이렇게.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1년 내에 다시 보조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리고 나서 1년이 안 됐죠, 지금? 다시 보조원으로 취직하려는 경우죠? 직무교육 어떻게 해요? 1년 안 됐기 때문에 면제죠? 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면제죠? 1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 4번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 이빨 싸움.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다. 이 연수교육 시간은 어떻게 해요?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래서 연실이 인류와 기억 안 나세요? 연실이 인류와 같이 놀게. 연실이 실이 인류와 연실이 일로와 이렇게. 여기 세노 시간은 직무교육 시간이죠.
직무교육 시간은 직삼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의 지침에는 교육의 대상자, 교육 과목,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수강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학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뭐예요? 수강료 얼마예요? 근데 포함되지 않을 리가 있나요? 그죠? 자, 근데 여기 5번에서 알아두실 것은 각종 교육의 지침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침. 국장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출제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교육의 지침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 국장. 뭐 시도지사 이딴 식으로 나오면 틀려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는 건 3번이었죠. 자, 2번 넘어갑니다. 7번 가시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1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1년이 안 돼서 다시 소공으로 다시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실무교육을 면제받겠죠. 1년 안 됐기 때문에 소공으로 하다가 잘리고 나서 다시 소공으로 취직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안 되면 면제. 틀렸죠? 1번? 2번. 실무교육 시간은 이빨 싸움이 죽이네. 이빨 싸움.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고 3번.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모두 시도지사뿐이다. 또 나왔네. 직무교육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다르죠. 등록관청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4번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겠다. 틀릴 분 안 계시죠? 2년이죠. 5번. 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매년 1회 이상 개공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매년 한 번 이상 사고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사고 예방 교육은요, 할 수도 있다. 그러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또요. 하여야 한다가 틀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시기는 뭐 제한이 없죠. 다만 한다면 열흘 전까지 예방교육 할 테니까 모이시라라고 사전 통지하는 제도는 있죠. 그죠? 예방교육 하겠다고 미리 불러 모으고 사전 통지하는 기간은 며칠 전까지 통지하셔야 된다고요? 열흘 전. 그래서 열 예방. 그죠? 그래서 5번은 또 틀렸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싹싹싹 넘어가서 자, 12번입니다. 포상금 제도네요.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포상금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은 포상금 걸려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 포상금 걸려 있냐고. 그죠? 포상금은 누구한테 준다고? 우리 일편 포상금이죠? 양 부모한테 포상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죠. 요 부가 뭐예요? 부정 등록 1번 그거. 거짓 등록이나 부정 등록이 요거죠,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은 요 틀린 거네.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아니요. 부정 등록 또는 거짓 등록, 요 사람이 포상금 걸려 있는 사람 맞죠? 양부모 1편은. 2번.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포상금 언제 주죠? 포상금은 일단 신고 고발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검사가요. 공소 제기하거나 이걸 기소라고 하죠. 아니면 뭐요? 기소유예 결정이 나면 포상금을 주게 되죠. 그래서 신고 고발은 관청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전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검사가 어떻게 결론을 냈어야 되냐면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결정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이 나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을 때 이제 포상금이 나오는 것이. 근데 이번 지문에서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가 아니고 기소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불기소 처분 이렇게 나왔죠? 요거 아니죠, 요거? 요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일 때는 포상금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불기소일 때는 안 줍니다. 언제 줘요? 공소 제기나 아니면 기소유예. 요때 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기소니까 요 두 개, 하여간 요거 아니면 아니는 걸로 하시면 돼. 예. 이렇게 설명드리면서도 사실은 이거 좀 찔립니다 이거. 기출문제 지금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형사소송법을 공부 안 하신 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불기소라고 하는 것은 얘도 불기소예요. 기소유예니까 기소 안 한 거잖아요. 얘 범위가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불기소 안에 기소유예도 있고 혐의 없음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안다면 이렇게 내는 게 아니죠. 그냥 나왔어. 그럼 어떻게? 그 출제하신 분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지. 근데 여러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불기소라고 나오면 나는 이것밖에 몰라. 공소적이나 기소유예일 때 그냥 포상금 나오는 거야. 불기소는 무혐의 처분은 무혐의 처분이라고 내야지 옳은 거예요. 이건 포상금 안 나와요. 무혐의 처분하고 얘는 틀려요. 얘는 그래도 죄가 있는데 기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미뤄주는 거고 얘는 아예 죄가 없다는 처분이에요. 이걸 다 합쳐서 불기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가. 뭐 여러분한테 뭐 드린 말씀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하여간 예 아니면 예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 하여간 그거 글자 이해 나오면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면 돼. 그러면 뭐 맞출 수밖에 없어. 시험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보상금은 1인당 50이다. 1인당 50이에요? 보상금은 1명당 50이면 신고하라고 갈 때 말이에요. 가족 손잡고 간다고 그랬잖아. 한 건당 50이요. 그러면 가족 손잡고 가버리면 친구들 다 손잡고 가면 망해. 50, 10명 가봐. 500이요, 500. 그러니까 한 건당 50이라고. 한 건당 50만 원. 1인당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면, 저 3번처럼 나오면 틀릴 사람 많아요, 이것도. 한 건당이요, 건당 50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했을 때는 포상금은 똑같이 나눠서 지급한다. 2건 나오면 우리 암호처럼 2건 그러면 뒤에는 뭐예요? 최초예요, 최초. 1등한테 몰아주는 거 아시잖아. 2건 그러면 누구한테 포상금 줘요? 최초. 1등한테 몰아주는 거요. 균분이 아니고 4번 틀렸죠? 아니 암기 안 하셨어요? 2건 그러면 뭐예요? 끝이? 최초. 2건 그러면 최초 이렇게 하셔야죠. 5번 등록관청은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할게요. 1편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면 1개월 이내 지급이에요. 근데 포상금 제도가 우리 앞에 진도 나갔던 2편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도 포상금 제도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포상금 걸린 사람은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거허목 큰 나무라고 그랬죠. 거허목이 포상금이 걸려 있다. 거허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거짓 신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허는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목은 뭐예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요 세 가지가 포상금 걸려 있죠? 여기도 세 가지가 포상금 걸려 있고 3개씩 돼요. 근데 여기는 2편이어서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포상금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2개월 내 지급이에요. 여기는 2개월이고 2편이어서 2개월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거래신고제도는 2개월이고 1편 포상금은 이건 뭐예요? 1개월이고. 그러니까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고 그래요. 바꿀 겁니다. 출제한 사람. 여기 2편에서는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포상금 얘기하면서 1개월로 하겠지. 여기 당연히. 여기는 또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맞는 걸로 나왔지만 5번 지문을 1편 포상금이잖아요. 중개사법상의 포상금이잖아요. 5번을 틀리게 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2달이지, 2달. 보나마나. 1편 1개월, 2편 2개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맞는 건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14번 가시겠습니다.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한 개업공인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개사법상의 포상금이니까 1편에 1편. 1편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양부모죠.
근데 1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1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직접 거래했다고 나왔으니까 직접 거래가 금쟁이죠. 그러면 직접 거래하고 금쟁이 저지른 사람은 포상금이 걸려 있나요? 아니잖아요. 포상금 걸린 사람은 양부모잖아요. 이거 금쟁이 없잖아요. 지금 포상금 걸린 사람에 포상금 안 줘요. 아무리 신고 고발해봤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1번은 거짓말. 2번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기 포상금이 지급되려면 여기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가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 갖고 검사가 기소나 또는 기소의 결정을 내렸을 때 포상금 주죠. 이럴 때 포상금을 막상 줄 때는 같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을 때는요. 똑같이 나눠주긴 합니다. 50만 원을. 근데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몰아주니 이럴 때는 나눠서 받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어때요?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최초. 근데 모두 받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어때요? 국고 보조하는 비율은 뭐예요? 일부죠. 일부. 일부인데 몇 프로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요? 50%까지지. 2편 보상금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2편 보상금이 있죠. 아까 거허모 2편 보상금에서는 국고에서 보조하는 제도 있나요? 없어요. 거기서는 보상금을 줄 때 시군구 재원으로 자체 충당한다고 돼 있고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근데 1편 보상금은 양부모는 국고에서 50%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차있죠? 네. 그 다음에 4번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자 나왔잖아요. 뭐가 맞아요? 1개월이 맞는 거예요.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을 때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요? 맞죠. 맞죠. 맞죠? 네. 5번이 맞는 거. 자, 또 넘어갑니다. 16번. 16번 골라보십니다. 양부모잖아요. 여기서 양이 뭐죠? 양?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그 양이고요. 부는 뭐죠? 부정등록. 모는 뭐죠? 뭐? 무등록 중개업자니까요. 어려워요. 16번 문제가. 1번 때문에 어려워요. 1번이 뭐냐면 부정 취득이죠.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땄다는 뜻 아니에요. 이건 포상금 상관없죠. 부정 등록이 포상금하고 관련돼 있죠. 부정 등록. 부정 취득.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포상금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O, X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기업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서 중개업을 한 자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어때요?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포상금이 걸려있는 거 맞죠? 2번.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도 지급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불기소는 포상금 안 나옵니다. 어느 때 포상금 나와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 이후에 이렇게. 3번, 디귿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을 때 최초로 맞아버렸어. 이거 벌써. 2건 나오면 뭐죠? 최초. 그러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죠? 네. 그 18번에 3번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3번 지문만요. 자,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하며 한 건당 50만 원 이하로 한다. OX. 한 건당 50만 원 이하로 한다. OX. XX. 50만 원이에요. 그냥 한 건당 50만 원. 이하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건당 50만 원. 끝. 이하 이런 거 없죠? 네. 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중개가 법령상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가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수수료 내야 될 경우 어떤 경우죠? 주관식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수수료 내는 거 시험 응시할 때 최근에 여러분 접수시켰잖아요. 응시할 때 자격증 재발급 받을 때 이게 한 세트. 자격증 교부 받을 때는 안 내요. 응시할 때 미리 냅니다. 응시할 때 자격증 재발급 받을 때 한 세트. 두 번째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 자, 세 번째 세트. 세 번째는 뭐예요?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필증 재발급 받을 때. 이게 세 번째 세트예요. 이 6가지 경우만 수수료 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번호는요. 수수료 냅니까요?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필증 재발급 받을 때 낸다고 그랬잖아요. 2개 세트. 내는 거죠? 니은번은요? 내죠. 니은번. 등록할 때 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 그 세트. 자, 디귿번은요? 안 내냐고. 응시할 때 미리 내고. 리을번은요? 신고할 때 신고 필증 재발급 받을 때 내죠. 5번째는요. 리을번은요. 미음번은요. 흡협 신고할 때 내는 거 없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빨리 넘어가 보죠. 협회로 넘어왔습니다. 257페이지 협회. 협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1번.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는 시도의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설치할 때. 1번입니다. 257페이지 1번.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 설치는 시도의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어때요? 시도의사의 허가. 지부 설치했을 때 신고. 지회 설치했을 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규제하는 내용을 보면요. 신고하십시오. 이게 있고 등록을 내세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 받으시오. 이렇게 세 종류예요. 이게 제일 세죠. 그래서 신고가 제일 많죠. 신고하는 것도 있고 등록하는 것도 있고 허가 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 중개발 하려면 허가 받습니까? 등록하잖아요. 등록제도 그래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죠? 그럼 지부 설치하거나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예요? 허가 받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지, 신고. 지부 설치했을 때는 어디다 신고하고? 시도지사한테.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신고하고? 시군구 등록관청. 신고죠, 신고? 용어 구별하셔야지. 2번. 협회 부동산 정보 제공은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회 업무가 2가지인가 아시죠? 협회 업무 2가지. 크게는 고유 업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탁 업무라고 해서 협회 업무가 아닌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업무가 또 있죠. 어떤 게 대표적이에요? 실무교육, 맞아요.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교육 있잖아요. 그건 수탁 업무지. 그죠? 고유 업무에 들어간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부동산, 정보 제공, 공제, 사업 이런 게 들어가죠. 고유 업무에. 그러니까 협회 업무가 2가지로 나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업무에 들어갑니다. 3번.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고해라? 국장. 보고할 때는 5일 내 보고해요? 지체 없이 보고해요? 지체 없이 보고. 3번 했고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하셔야 되겠다. 맞습니까요? 협회 회계는 공제사업하고 협회 일반 회계를 나눠서 회계 처리한다고요. 이게 맞고요. 5번.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운용 실적을요. 언제까지요? 3개월 내. 어디에다가요? 일간신문이나 협회신문에다가 공시하고 또 어디에 게시해야 돼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게 돼 있다. 공시도 하고 뭐 또 해야 돼요? 게시. 물어보는 건 3개월 물어봐요. 언제까지 공시합니까? 운용 실적을 3개월 내 공시. 3개월 내 공시. 그죠? 자, 1번이 틀린 거죠? 자, 2번 가시겠습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해서. 1번. 협회는 개업공인회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협회가 아닌데 계약서 국장이에요.
권장하는 사람, 국장. 그리고 권장,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두 군데를 고쳐야 되겠어요. 협회를 뭐로 바꾸고요? 국장. 하여야 된다를 뭐로 바꾸고요? 할 수 있다. 그래야 맞는 거죠. 2번. 협회는 회원 2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잘 나갔는데 보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협회 설립 절차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설립 절차가 4단계인데 설립 절차. 그러니까 암기할 때 이걸 정창인 등 사람 이름처럼 정창인 등등등.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죠. 인가요, 인가? 근데 여기서 창립총회 때는 참석할 숫자가 뭐예요? 300명 이상. 정관 작성할 때는, 창립총회 때는 그 배인 600명 이상. 그 중에 서울 출신은 100명 이상. 광역시도 출신은 20명 이상. 300, 600, 배죠. 300, 600, 120. 이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관 작성할 때 참석할 숫자가 몇 명 이상? 200명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 그거 하나 틀렸죠? 또 한 군데 더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뭘 받는다고 지금 나왔어요? 허가 아닌데. 인가 맞죠? 인가. 여기 인가라고 돼 있잖아요. 인가. 그래서 협회는 설립이 인가주의지 허가주의가 아니에요. 인가 받는 겁니다. 인가. 두 군데 틀린 거예요. 3번.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해야 되겠다. 6개월이 아니죠, 이거. 3개월이라고 그랬죠. 4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어때요? 공제사업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시정명령 권한이 누구한테 있죠? 국장한테 있습니다. 국장이 시정명령 이런 거, 징계해임 요구, 개선명령 다 국장이에요. 금감원장이 하는 건 유일하게 뭐 하나 있어요? 조사, 검사. 국장이 부탁했을 때. 응? 금감원장이 시정명령, 개선명령, 징계해임 요구 못하는 겁니다. 거기가 언제나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죠?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뭐예요? 조사, 검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4번 질문 틀렸죠. 예. 국장으로 바꾸셔야 돼. 5번. 협회는 공제의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했을 때는 국장의 뭐예요? 승인을 얻으셔야 되겠다. 공제 규정을 처음에 만들 때도 승인이죠? 바꿀 때도 승인이죠? 누구의 승인입니까? 국장의 승인. 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도 승인이죠. 그 두 가지를 승인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용어 구별하셔야 됩니다. 승인이냐 인가냐 이거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공책 승인이다. 이렇게. 공책에 승인 받으시오. 공책 승인 이렇게. 요거 승인 나오면 100% 누구의 승인이요? 국장의 승인. 그죠? 승인인데 공짜가 뭐고요?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적의 승인. 책은 뭐예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용도 전환할 때, 전용할 때 승인. 공책 승인.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5번은 여기서 맞죠? 자, 쉬었다가요. 둘째 시간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